div가 바깥쪽에 일단 모달이라고 하나 돼 있고, 요게 이제 창 자체에서 예시상의 내용으로 먼저 보면, 딱 눌렀을 때 실제 여기 겉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만큼의 창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창이 하나 더 있는 거, 바깥쪽에 이만큼의 창이 하나 더 있는 거, 이렇게 창이 하나 더 있는 거가 우리는 색으로 한번 구별을 해 볼게요. 여기 바깥쪽의 div는 그런 역할, 바깥쪽 큰 영역을 흰색 또는 뒤에 배경이 보이는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. 그 다음에 요 div, 요게 요 안쪽에 있는 팝업이라고 쓰이는 요 div가 팝업으로 뜬 요 창, 아까는 우리가 요 창만 생각한 거죠. 요 창만 생각한 거고, 팝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.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걸 쓰기 나름이죠. 버튼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, 그래서 내용은 요거죠. 저스트 쇼핑몰 리뉴얼 안내, 이만큼의 내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제거해 보죠. 닫기만 빼고, P하고 H2는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지워 볼게요. 얘는 닫기만 딱 만들어 놓고, 아까 구조처럼 본다면 닫기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 팝업 창을 여는 버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이거예요.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공지사항의 특정 텍스트 중에 첫 번째 텍스트를 클릭하면, 그래서 어쨌든 텍스트입니다. 텍스트. 특정 텍스트가 본문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바디에다가 아까처럼 태그를 여기 지금 사용된 태그가 뭐 div하고 버튼이 지금 사용되는데, 우리 버튼은 지금 이 태그는 지금 배우지 않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은 P로 바꿀게요. P. 아직 안 배웠으니까 P. 그 다음에 바깥쪽의 버튼은 이 버튼하고 이 바깥쪽 버튼하고 바깥에도 P로 할게요. 아까처럼 P. 이거는 열기라고 할게요. 열기. 네, 열기. P 하나 만들고, 이게 여기 있는 공지사항의 이 맞춤 플레인, 얘를 대신하는 겁니다. 열기. 어쨌든 글씨가 있어야지 뭔가를 누르니까 얘를 눌러서 나타나게. 그 다음에 닫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P 태그, 아까 버튼이었지만 우리 P로 바꾼 거예요. 얘를 누르면 닫혀진다. 위로 올라가 볼게요.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. 도큐먼트 레디부터 본다면 점 노티스의 LIEQ0를 클릭한다. 그러면 보여준다. 사실 우리는 이 열기를 누르면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근데 누굴 보여주냐? 샵모달을 보여준대요. 맞죠? div id를 샵 id 값을 모달이라고 했으니까 샵모달을 보여준다. 맞네? 그런데 앞에 있는 위에 요건 틀렸죠. 요거는 여기 실제 페이지 구성할 때는 노티스라는 걸 썼지만 지금 우리는 그게 없어요. 이게 이 P가 노티스라는 얘기예요. 결국 P가. 그래서 우리는 점이네. 점이면은 그냥 이 클래스 이름으로 노티스라고 쓸게요. 클래스 이름으로 notice. 물론 얘를 P로 바꿔도 되지만 본문에 P가 또 있죠. 바디에 본문에 닫기에 P가 또 있으니까 이 P하고는 좀 구별해 주는 게 좋죠. 그래서 해당 P를 클래스명을 노티스라고 붙일게요. 아까 요거 없었던 겁니다. 복사해서 붙인 거에 요건 없습니다. 요거 하나 붙이고, 이게 점 노티스 li 필요 없죠. 우리는 li가 아니에요. 실제 페이지는 공지사항을 구성할 때 여기를 li로 해서 li 하나, 둘, 셋, 넷, li가 4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li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li 없습니다. 이거 지워. 점 노티스만 있는 거예요. 지금 점 노티스, 이거 P, 이게 점 노티스. 점 노티스를 클릭하면 모달을 보여준다. 됐네? 그리고 점 팝업. 점 팝업은 누구지? 얘죠. 점 팝업 안에 버튼. 여러분 요거 한 칸 띄었어요. 그럼 한 칸 띈 건 뭐라고요? 자식 또는 손자. 지금 이 div 안에 이 닫기 버튼에 이 P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점 팝업 안에 들어있는 이 버튼이라는 것은 바로 이 P 얘기하는 겁니다. 점 팝업이 div죠. 그러니까 이 버튼 대신 우리가 아까 버튼이었는데 우리가 버튼 안 배웠으니까 P로 바꿨잖아요. P, 여기 P, 버튼 안 배웠어요 아직. 그래서 점 팝업 한 칸 띄고 버튼 대신 P, 요거예요. 요걸 누르면
뭐 한다? 모달, 샵 모달을 끈다. 하이드. 그럼 됐네? 일단 기본적인 그 도큐먼트에 있는 jQuery는 됐어요. 여기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디스플레이 모달, 샵 모달을 첫 번째 디스플레이 넌 했죠. 요럼 요거 중요하죠. 디스플레이 넌. 요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거다. 요거 때문에 처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포지션을 픽스드 처리했다라는 것이 화면에 고정시켜서 전체 화면에 딱 보이게 만들었다. 그런 얘기. 그리고 왼쪽 상단 기준. 그냥 창 화면이 완전히 화면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위드를 100%, 하이트를 100% 본문에 있는 모든 요소들보다 조금 높게 처리한다.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바가 Z인덱스 1이라면 내비게이션 바보다도 더 높게 처리한다. 그런 얘기예요. 2라고 쓴 거는. 여기서 우리가 색깔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. 오히려 추가할게요. 백그라운드. 시험 볼 때 이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표현할 때가 있는데, 예를 들어 이렇게요. RGBA라고 표현하고 255. 지금은 이 색상 표현의 건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0,0,0 쓰시고 검정색이에요. 맨 끝에 0.5라고 쓸게요. 반투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 다음에 점 팝업의 경우에는 역시 앱솔루트 가운데 있는 거죠. 가운데 있는 박스. 걔는 일부러 가운데 표시를 위해서 레프트 탑 50% 그리고 실제 전체 크기에 이거 마진값 표현한다고 그랬죠. 마이너스 175에 00 마이너스 300 쓴 이유 이유는 왜일까? 바로 위아래 높이는 175의 2배. 그럼 얼마란 얘기 높이가? 175의 2배. 여기 위드 있겠지? 위드는 600. 위드의 600의 절반. 요게 마이너스 300. 요거의 절반. 그 다음에 높이는 350이군요. 350의 절반. 175. 그거의 마이너스 값으로 지정해야 화면 가운데 배치할 수 있다. 요 위드 하이트 값까지 포함해서 바깥쪽에 보더를 처리했는데요. 여러분 보더는 없어도 지금 팝업 띄우는 거하고는 지장은 없죠. 보더 생략. 일단 좀 줄인다면. 그 다음에 패딩은 글자 여백, 내부에 글자 썼잖아요. 아까 글자가 안쪽에 좀 여백이 생기게 하려고 패딩 준 건데 패딩 필요 없죠. 패딩 지워. 다시 한번요. 요거 좀 전에도 한 겁니다. 포지션 앱솔루트의 레프트 50%, 탑 50%, 마진 값을 위드 하이트의 절반 값을 표시한 거. 마이너스로 위드 하이트의 절반 값으로 표시한 거.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요거 흰 색깔, 가운데 있는 게 흰 색깔, 전체 크기 색깔은 검은 색깔 반투명,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실제 팝업 창은 흰 색깔. 자, 그 다음입니다. 그 안에 이제 P태그, 그 안에 P태그 썼나요? 요걸 지웠어요, 우리가. 요걸. P를 지웠어. H 제목하고 P를 지웠어. 이거 지워. P는 지웠어요. 대신, 이 버튼 대신 P를 썼죠. 버튼 대신. 그래서 샵모달.팝업 버튼 대신 P태그. P. 버튼 대신 P태그. 요 P태그에 대해서 플로트를 레프트 처리했다, 라이트 처리했다, 오른쪽 배치하려고. 그 마진 탑을 100픽셀, 패딩 값은 이만큼 줬다. 여기까지. 그 다음 맨 밑에 이 샵모달하고 주석 처리되는 거 이거 있죠? 요거는 나중에 add 클래스, remove 클래스라는 걸 써서 메소드를 새로 배워서 jQuery에 대한 메소드를 추가로 배워서 쓸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모달창 띄울 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. 지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대로 작성했는지 소스 코드 확인해 볼게요. 일단 바깥쪽에 모달창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넌 값으로 처음엔 숨긴다. 처음엔 안 보여요. F12 눌러서 결과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열기가 있는데 이 열기를 클릭하면 창이 뜨는 거거든요. 처음엔 안 보여요. 그 처음에 안 보이는 거가 바로 요거 디스플레이 넌 처음에 안 보이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면 보여요. 클릭하면 보이죠? 클릭하면 보이는데 요 바깥쪽에 회색, 아까 0.5 지정했던 그거예요. 이게 회색이 요 모달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흰색, 요거. 그리고 흰색 안에 들어있는 닫기 버튼이 요거 P. CSS는 그거예요. 그랬을 때 바깥쪽에 검은색 0.5 반투명은 어때요?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. 버튼 눌렀더니 나타났고, 포지션을 픽스드로 화면을 고정시켰습니다. 탑 레프트를 왼쪽 상단에 고정시켰고, 그 다음에 위드 하이트는 100% 처리해서 이렇게 회색이 전체 창 화면에 가득 차게. 다만 요게 다르겠죠. 요게 흰색.
흰색은 왜? 고정 크기를 우리가 픽셀 단위로 딱 썼으니까. 이 흰색 크기는요, 아마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 높으신 분은 작아 보일 텐데, 그 크기가 요거예요. 그죠? 흰색 600에 350. 600에 350 사이즈로 지금 모달창 크기를 한 겁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고, 얘를 가운데 배치, 요게 중요한 거죠. 얘를 화면에 어떻게 가운데 배치했습니까? 앱솔루트 처리하고요. 그 다음에 레프트 50%, 탑 50% 한 다음에, 그리고 이 마진 값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, 마진 값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. 여기는 위드 값의 절반이 네 번째 거. 절반의 마이너스예요. 그 다음에 높이 값의 절반이 마이너스. 그 왜 그러냐? 마진의 첫 번째 값이 상이잖아요. 상. 위아래. 얘가 위아래. 그러니까 높이의 절반. 상, 우, 하, 좌예요. 맨 끝에 게 왼쪽. 이게 왼쪽. 왼쪽이니까 위드 하이트. 위드. 왼쪽이라는 건 좌우 얘기하는 거고, 상하라는 건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니까. 그래서 높이의 절반. 얘는 마이너스 175. 그 다음에 이 위드의 절반. 600의 절반. 300. 그거에 둘 다 마이너스 값으로 적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운데로 보낸 거는 실제 이 마진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요 박스의 왼쪽 상단. 이게 600이고, 이게 만약에 300이다 라고 이게 350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실제로 이 중앙, 이 중심이 가운데로, 화면의 가운데로 간 게 아니라 왜 박스의 왼쪽 상단이 가운데로 간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 박스의 절반 크기 300이죠. 300 크기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고, 오른쪽으로 할 땐 플러스, 왼쪽으로 할 땐 마이너스. 그래서 마이너스 300. 그리고 이 높이 크기의 절반, 그게 175죠. 350의 절반이니까. 175만큼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야, 이 박스가 그렇게 올라가야, 색깔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. 박스의 중심이 화면의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. 실제로 근데 이 위드 하이트만 딱 쓰고 이 마진을 쓰지 않으면 박스의 왼쪽 상단이 사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, 화면에.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된다. 위로 올리려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. 절반만큼 왼쪽으로 하고 절반만큼 위로 올라간다, 그런 얘기.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값으로 마진을 준 거다, 그런 얘기. 요게 이해되셔야 돼요. 네, 요거 중간으로 화면 배치하는 거. 닫기 버튼 누르면 닫혀요? 됐네. 열기, 닫기, 열기, 닫기.